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시어머니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추석을 앞두고 벌어진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30년을 기다려온 며느리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치유 과정을 담았습니다. 등장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62세로 남편 박태수 할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알뜰살뜰 살아오셨습니다. 시누이 박미숙 씨는 58세로 아직 미혼이지만 언니처럼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들 박영민은 31세의 대기업 과장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인물 한예린, 영민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60대 어머니들이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감하시며 들어보세요. 1단계 갈등의 시작 마이너스 기대와 현실의 첫 만남. 추석 사흘 전부터 이순자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영민이가 엄마 이번 추석에 사귀는 사람 데려와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부터 말이에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요리 노하우를 총동원해 최고의 추석상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한우갈비 3kg, 자연산 조기, 산에서 직접 캔 도라지까지. 그녀의 지갑이 텅 비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이 송편수 어때? 팥을 직접 삶아서 만들었어. 시누이 미숙 씨도 함께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언니 진짜 정성이 대단해.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 입맛에 맞을까? 그러게 말이야. 요즘은 다 간편한 것만 찾는다던데. 그래도 정성이 통하겠지. 오후 6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영민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선 여성은 키 168cm의 날씬한 체구의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28세 한예린, IT 회사 마케팅팀 대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예린의 인사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평생 들어온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민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와 같은 정중한 인사를 기대했는데 말이죠. 거실에 앉은 예린은 즉시 명품 핸드백에서 아이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손수 끓인 인삼차와 정성스럽게 깎은 배, 사과를 내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예린 씨, 차 식기 전에 드세요. 네, 감사해요. 하지만 예린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카카오톡인지 인스타그램인지 화면을 스와이프하며 웃기까지 했어요. 미숙 씨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예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이요. 아, 그럼 요즘 광고 이런 것도 만들고. 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30분 동안 정성스럽게 차린 다과상을 바라보며 속이 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가? 2단계 갈등의 가속화 마이너스 추석상을 거부하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추석상이 펼쳐졌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갈비찜, 손으로 일일이 채를 친 잡채, 산나물로 만든 각종 나물 15가지 종류의 전,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까지. 평생의 요리 내공이 집약된 상차림이었어요. 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어? 영민이가 감탄했습니다. 예린 씨, 많이 드세요. 우리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예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샐러드만 먹을게요. 예린은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에서 유리 용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유기농 채소와 닭가슴살, 그리고 올리브 오일 드레싱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3일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을 한 젓가락도 들지 않겠다니. 예린 씨, 다이어트 중이라도 추석 음식은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특별한 날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기름진 음식을 못 먹어요. 위에 부담이 되거든요. 태수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게 먹으면 어떻게 해?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할아버님,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 관리를 해야 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린의 대답에는 자신의 방식이 더 과학적이고 옳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영민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중재했습니다. 예린아, 우리 엄마 갈비찜은 정말 유명해. 이웃들도 다 배우러 올 정도야. 영민아, 나 진짜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애가 내 아들한테 화를 내고 있네. 미숙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0년을 기다려온 며느리감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단계 갈등의 심화 마이너스 선물과 모욕. 식사 후 거실에서 예린이 가방에서 명품 화장품 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하지만 그 화장품들은 모두 10-20 대용이었어요. 형광 핑크 립글로스, 하늘색 아이섀도우, 반짝이는 글리터까지. 60대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젊은 제품들이었죠. 고마워. 예쁘구나. 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걸 내가 언제 써? 이거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20대 타겟으로 런칭한 신상품이에요. 완전 핫해요. 인플루언서들도 다 이거 써요. 예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는데 미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린 씨, 이거 진짜 젊은 사람들용이네요. 우리 언니가 언제 이런 걸 써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나이에 맞는 걸로 준비하셔야죠. 60대 어르신한테 20대 화장품을 주시면. 미숙 씨, 요즘은 나이 구분 없이 다 써요. 너무 구식사고 아니에요? 구식사고라는 말에 미숙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구식사고라고요? 그럼 신식사고는 상대방 나이 생각 안 하고 선물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걸 드리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트집을 잡으세요? 트집이요? 지금 저희가 트집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가 험악해지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그만해, 그만해. 예린 씨가 좋은 마음으로 가져온 거야. 하지만 예린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비싸고 좋은 걸 갖다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다니.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4단계 갈등의 폭발 마이너스 설거지 거부와 결정타. 다음 날 추석 당일 점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점심 후 설거지 시간 미숙 씨가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 씨, 같이 설거지해요. 명절이라 그릇이 많네요. 그런데 예린의 대답은 가히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것만 치울게요. 저는 어머님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네? 제가 안 먹은 음식 그릇까지 왜 제가 씻어야 하죠? 각자 자기가 쓴 것만 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30년간 쌓인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린 씨, 명절에 온 집에서는 다 함께 일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그런 구식 관습에 동의하지 않아요. 21세기에 왜 여자만 설거지를 해야 하죠? 구식 관습이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지켜온 전통과 예의를 구식 관습이라니. 네. 저는 성평등을 지지하거든요. 각자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영민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예린아, 그냥 조금만 도와줘.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거 싫어해요. 이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려 온 며느리에 대한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남남이라는 말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태수 할아버지가 신문을 벅하고 덮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들을 말이 없구나. 5단계 갈등의 확산 마이너스 전화전쟁의 시작. 그날 밤 예린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영민이네 완전 꼰대 집안이야. 나한테 설거지 강요하고 음식도 억지로 먹이려고 하고. 특히 시누이가 진짜 최악이었어. 예린 어머니는 딸의 말만 듣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예린이 어머니예요. 어제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시집살이를 시켰다면서요? 요즘이 어느 시댄데. 순자 할머니는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사모님 상황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요? 지금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남남이라는 뜻인가요? 아직 정해진 관계가 아니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는데요? 순자 할머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거든요. 따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3일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은 한 젓가락도 안 드시고 저희 가족 전통을 구식 관습이라고 하시고 명절 설거지는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가족과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뭐라고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6단계 가족회의 마이너스 현실을 받아들이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영민아, 엄마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기분 나쁜 건 처음이야. 영민이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예린이는 원래 좀 개방적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죠. 개방적인 게 아니라 버릇없는 거야. 미숙 씨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며느리가 저런 애라니. 언니, 정말 마음 아프겠어. 태수 할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민아, 내가 그 애를 정말 사랑하는 거 아버지는 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아빠, 그 애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런데 억지로 데려와서 뭐해? 순자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30년을 기다렸어. 며느리 손잡고 시장 가고 명절에 음식 함께 만들고 손자 손녀 안아보는 꿈을 꿨는데. 엄마. 그런데 그 애는 우리를 구식 관습이라고 해. 60년을 살아온 엄마의 삶을 부정하는 거야. 우리는 그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족들의 단호한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7단계 갈등의 해결 마이너스 이별과 깨달음. 일주일 후 영민이는 예린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예린아,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 분위기가 정말 싫어. 명절마다 시댁 가서 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우리만의 스타일로. 각자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영민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후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린아, 우리 헤어지자.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내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두 사람은 담담하게 이별했습니다. 8개월 후 영민이는 직장 선배 소개로 이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30세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경이라고 합니다. 영민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인사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어서 앉아. 미경 씨는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별거 아니야. 정성만 들이면 돼. 다음에 저도 배워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8단계 진정한 해결 마이너스 새로운 가족의 탄생. 1년 후 영민이와 미경 씨는 결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진정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전도 붙여볼게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미경이가 해주면 고맙지. 미경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어요. 결혼 1년 후 임신 소식에 순자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어머님, 태어날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그런 소중한 걸?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면 아이가 복받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한편 예린 씨도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정훈 씨와 함께 각자의 방식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당시의 아픔이 오히려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를 안고 있는 지금 그녀는 행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순자 할머니의 이 말은 많은 60대 어머니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때로는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